뉴질랜드에서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내년에 국민투표에 붙여질 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안락사법은 낙태 금지 법안만큼이나 각 나라마다 의견에 있어서 첨예한 갈등을 보이는 사안이기도 한데요. 자세한 내용 뉴질랜드 이근택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교사님, 네, 그동안 뉴질랜드에서도 안락사법에 대해 논의가 계속돼 왔다고요? 뉴질랜드 액트당의 데이비드 세이머 의원이 생명종식 선택 법안을 처음 발의한 것은 2017년 6월 8일이었습니다. 조력사 또는 안락사 법안으로도 불리는 이 생명종식 선택 법안은 말기에 이른 질병이나 불치병을 앓는 성인 환자들이 자발적인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선교사님, 뉴질랜드 안에서도 안락사법에 대한 시각이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달라졌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 법이 의회에 발의되기 전 2016년 11월 8일에 당시 총리였던 국민당의 존 키는 아직 국민들의 동의가 적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의 정책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하면서 의회에서 정식으로 입법화하여 제정되기를 바란다는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나여 액트당의 데이비드 세이머 의원이 이 법안을 제안했고 의회에서 독회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지난 7월 실시된 뉴질랜드 텔레비전 1뉴스와 폴마 브런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2%가 찬성을 하고 20%가 반대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의회에서는 2017년 12월 13일 1차 독회에서 찬성 76, 반대 44표가 나왔으며 2019년 6월 26일 2차 독회에서는 찬성 70, 반대 50으로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의 이 포스트당이 이 법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지지 않으면 찬성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함에 따라서 지난 10월 23일 이 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일 것인지의 여부를 묻는 의회 투표가 있었으며 찬성 63대, 반대 57로 내년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의견이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만일 다음 달에 있을 3차 독회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 법안은 이제 내년 10월에 국민투표에 붙여지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에 경제적인 이유나 주변의 강요에 의해서 안락사가 실행될 가능성도 있고 또 인간의 생명권을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도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뉴질랜드 교회에서는 이 안락사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일 것인가에 대한 의회의 투표가 있기 전 이 뉴질랜드 전역에서 중보 기도자들은 이 기도 제목을 공유하며 이 법안이 무산되기를 기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교회는 이 법안이 생명을 경시하는 비신앙적인 법인 것을 알리고 있고 각 지역구의 의원들에게 경고하며 반대의 의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 10월에 실시되는 의회 의원 선거는 마약 합법화 법안과 생명종식 선택 법안이 동시에 국민투표에 붙여지는 선거가 될 예정인데요. 이미 동성애가 합법화된 이 나라에서 낙태와 마약이 합법화되고 안락사가 합법화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어두워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행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현실화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 안에서 뉴질랜드 국민들의 가치관이 새롭게 변화하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뉴질랜드는 큰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땅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온 세계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요즘인데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일인지 아닌지의 분별이 있어야겠고 세계교회가 연대해서 함께 기도하는 일도 절실히 필요하겠습니다. 네, 뉴질랜드의 이근택 선교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안락사법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곳이라면 이미 안락사법이 시행되고 있는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벨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안락사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만큼 위험 요소가 크고요.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안락사 합법화를 진행하는 국가들에게 현재 벨기에의 상황은 경고의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벨기에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Belgium has long been famous for food, like waffles and chocolate. But now it's becoming famous for something else. Belgium has one of the most liberal euthanasia laws in the world. You could end your life here by simply telling a doctor that you have unbearable physical or mental suffering. Terminally ill children of any age can receive a lethal injection if their parents agree with the child's wishes. Tom Mortier's mother was euthanized in 2012 because even though physically healthy, she was said to be incurably depressed. My mother, who was physically healthy because of her mental problems, received a lethal injection from an oncologist. It was done without his or his family's knowledge. He was only told by the hospital the day after his mother was killed. My mother had several mental problems. She had to cope with depression throughout her life. She was treated for years by a psychiatrist, and the contact between us was broken. A year later, she received a lethal injection. Mortier filed a complaint with the medical board and then with a prosecutor, but was turned away. With the help of Alliance Defending Freedom, Mortier appealed his case to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which has agreed to hear it. His legal counsel is Robert Clark. Like, how can a physically healthy woman who has struggled with depression, who's had good days and who's had bad days, how can someone like that be euthanized in a democratic Western country without the family members even being aware that it was happening? Something that makes this case even more disturbing is that the doctor who euthanized the woman sits on the very government body that is supposed to oversee the euthanasia law. The doctor, Vims Distelmans, who some have compared to the late Dr. Jack Kevorkian, once led a euthanasia tour of Auschwitz under the theme Death with Dignity. Distelmans is co-chairman of Belgium's Euthanasia Commission. We have a significant conflict of interest where someone is essentially acting as judge and executioner in his own cases. When Distelmans' commission did nothing after a dementia patient was euthanized without asking to die, one doctor quit the panel, writing that he did not want to be part of a committee that deliberately violates the law. There are now more than 13,000 euthanasia cases that this commission has reviewed. And in those 13,000, I'm aware of now one which has been referred to the prosecutor. As ethical safeguards have fallen in Belgium, some say killing has become a part of medical care. We began to offer death as a medical solution even for non-terminal cases. It is a problem. I have heard about people who were offered euthanasia even though they were not even considering it. The types of conditions, the things that would qualify someone for euthanasia are being pushed further and further out. In the most recent reporting period, there were euthanasias carried out on children as young as 17, 11 and 9. The supply of euthanasia stirs the demand. What you see is that for an increasing amount of people, euthanasia becomes the default way to die. When we find someone who's requesting to die, who's standing on the proverbial edge of a bridge, and instead of trying to talk them down, the state is pushing them off. Clark says Belgium is now the ultimate cautionary tale for any nation that wants to legalize euthanasia. And I think we have to ask ourselves, is that the kind of society that we want to live in? Or do we want to live in a society with laws that say that vulnerable life should be protected and that all life, no matter what stage and no matter the health of the person, has dignity and value? Dale Hurd, CBN News, Brussels.